뒷받침할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소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도 안 주는 편의점 업계 법 위반이 관행으로 굳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시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외래 동식물이 우리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산란전 퇴치 활동이 중요한 상황으로 곳곳에서 퇴치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의 100년 먹거리라는 탄소 산업이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갖게 됐습니다. 관련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정당 경쟁 체제인 전북 정치권이 협치에 첫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19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탄소법은 참석원 168명 가운데 165명이 찬성하며 의결됐습니다. 탄소법 제정으로 그간 전북 주도로 추진해온 탄소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통과됨으로써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라고 주장했던 것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커졌다. 특히 민간 투자 근거가 마련돼 전북은 1조 원대 메가 탄소밸리 조성과 우주 항공 분야 주도권을 가져올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도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 탄소 융복합 기술 연구소 설립과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도 가능해졌습니다. 국가가 탄소 산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소 산업에 대한 발전 계획의 어느 정도 가속도가. 탄소법은 더민주 김성주 의원이 발의하고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 통과 등 3파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로 3당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새누리당이 특정 법안과 연계를 주장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탄소법 통과를 저희 당의 제1 과제로 생각하고, 여기에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도 본회의 전날 여권 지도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3당 모두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탄소법의 국회 통과는 꽉 막힌 지역 현안의 추진이라는 성과와 함께 3당 체제로 재편된 전북 정치권의 협치 가능성을 현실화했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계에 만연한 임금 깎아내리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조차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청년들은 도내 상당수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어쨌든 편의점들은 다 최저임금을 있어요. 익상품이나 전체 다 그래요. 4,000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간이 4,000원, 야간이 5,000원. 최저임금 위반은 지역 경제 문제와 맞물려 수도권보다는 지역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훨씬 더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다 정도만, 지역 경제가 수도권 경제에 비해서 좀. 명백한 법 위반. 하지만 일거리를 찾는 입장에서 신고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얘기하기도 좀 껄끄럽죠. 달라고 했다가 그냥 너 일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끝이니까.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2015년 222만 명으로 3년 사이 5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사업장을 단속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한 사례는 2013년 304건에서 2014년에는 121건, 지난해 111건으로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받은 업주는 고작 0.12%. 대부분은 고용주가 시정 조치를 하면 종결 처리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줘라. 100만 원 더 줬다고 100만 원 줘라. 100만 원 주고 확인해 주려고 하면 개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기본적인 점검은 가기 때문에. 안 걸리면 그만. 걸려도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만 내면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다시 또 고용할 때 또 최저임금 위반.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 상황. 해마다 어렵게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감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남원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앞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제 도입, 폐쇄회로 TV 설치, 관련 기관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이나 자행된 폭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점검이 부실했고 근절 대책 역시 기존과 차이가 없어 안일하고 뒷북형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래 동식물 유입이 늘면서 토종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천적은 없고 번식률은 높다 보니 인위적 제거 말고는 마땅한 퇴치법도 없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옥정호. 잠수부가 오전 내 잡아올린 외래종 물고기 베스를 끌어올립니다. 전문 잠수부 4명이 잡아올린 6, 7년생 베스는 300마리가량. 배를 갈라보니 큰 놈 한 마리가 10만 개 정도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예, 퇴치를 한번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겁니다. 한쪽에선 물가에 핀 가시박을 제거 중입니다. 호박과 참외 줄기와 닮은 가시박은 최근 가장 왕성한 번식력을 가진 외래식물로 한 개체에 2만 5천여 개의 종자가 퍼집니다. 다른 식물을 뒤덮어 해를 보지 못하게 고사시키는데 9월 개화 전 뿌리채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생종은 거의 발화율이 45% 정도 되는데 위례종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100% 가까이. 생태계 먹이사슬을 무너뜨리는 외래 동식물은 18종가량. 하지만 어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래종이 분포하는지 정확히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전국의 전수조사를 통해 내년 3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많이 분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한 번식력에 비해 제거 인력 투입은 한계가 있는 만큼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거 노력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이틀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가 31.2도로 가장 높았고 정읍 30.3도, 전주 29.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더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시 중화산동 전주병원 이사장 6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전국 수십 개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인 뒷돈으로 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며 관련 혐의로 지금까지 약품 도매상 대표 등 2명이 구속됐으며 14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고령층이 많다는 전라북도인데 아동학대는 신고 기준으로 전국 3위입니다. 아동 보호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결과일 텐데 뒤늦게나마 시군에서 아동 친화 도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전주에서 할머니가 집안에서 손자를 때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전북에서는 1,4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됐습니다. 신고 건수로만 보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아동 1000명당 피해 아동을 발견해 보호한 수치인 피해 아동 발견율도 2.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부모가 된 성인들조차도 아동 권리에 관한 그런 교육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아동 권리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을. 이런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마다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22개 지자체가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완주군과 서울 성북군은 인증을 마쳤습니다.
아동 친화도시에서 말하는 아동은 0세에서 24세까지로 사실상 어린이와 청년층 관련 예산과 정책을 확대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1,6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더 아동이 모든 그 시책에 참여하는 것을 더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령자층이 많고 유소년이 적은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뒤늦게나마 지자체들이 나선 아동 친화도시가 아동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반대하는 전주시 조촌동, 김제시 백구면, 익산시 춘포면 주민협의체인 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전주시가 다음 주 이전 공사를 시작할 경우 주민들이 차량과 인력 진입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항공대대 이전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은 오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지역 취재기자 2명에게 베트남 여행 경비 $500를 준 혐의에 대해 평소 친분으로 경비를 줬지만 출국 전에 변제받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한 보도를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돈을 줬다고 보고 이 전 시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복분자 수확철을 앞두고 과잉 공급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 부진으로 재고량이 931톤에 이르는 데다 다음 달이면 6,300톤이 일시 출하돼 과잉 공급이 불가피합니다.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주변 주민들은 전주시가 공모 당시 제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시험 가동 중인 음식물 처리 시설 악취로 불편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 지역 악취 저감을 위해 시민 모니터 요원 30명이 위촉돼 활동에 나섭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제1, 2 산업단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며 월 1회 순찰 점검도 실시합니다. 김제시가 상수도 요금을 오는 7월분부터 20% 인상할 계획입니다. 가정용 수도 요금은 톤당 520원에서 620원으로 일반용은 1,030원에서 1,23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간 열린 축제에 45만여 명이 다녀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풍경은 6월 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모하는 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에 정읍시와 남원시가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대상지의 세부 평가를 거쳐 정읍시 부전동 내장문화관광부지와 남원시 노암동 한파우 유원지를 한국문학관 대상 부지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학관은 2019년까지 국비 450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 문학의 역사를 대표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